어쩌다 공자 13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공자 진짜 라이브는 아니고 예전에 전화로 했던 게 2주 전화로 하다가 오늘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스튜디오 녹음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뭐가요? 전화로 하는 주차장에서 했던 2주 연속 주차장에서 한번 해보고. 좌석은 솔직히 차가 더 편하죠. 아, 이거 쪼그리자고. 글쎄,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화로 하니까 볼륨이 맞다. 뭐 그럴 수 전화 있어요. 볼륨이 이게 맞아요. 조절이 되니까. 맞아, 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그 생각이 들죠. 어. 지금 여기서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볼륨이 좀 충돌이 나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좀 좁아서 음. 보통은 이제 라이브 하는 거 봐도 그렇지만 보통 마이크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그렇죠. 되는데 여기는 좀 좁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쓰는 근데 거죠. 거기 뭐야? 그 여기 팟빵에서 하는 거 보면 그냥 다 똑같아. 막 하나씩만 가져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못 가져가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도 뭐 이렇게 별도 부스로 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별도 부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 녹음은 그렇게 음악 녹음이야 해야 뭐. 되는데, 별도 부스에서. 그거는 뭐 당연히 예전에 스틱 따로 써야 되니까. 걸인가 그런 그룹이 아스피린 부른 게 있죠. 걸이죠. 걸. 예. 그 친구들 녹음할 때 한번 구경 가봤더니 동시에 하는데 한 번 한 번으로 그때는 안 하고 그게 아마 스튜디오 특성인 것 같아. 다 방마다 들어가가지고 합주로 녹음을 따더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좀 스튜디오가 큰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드럼방 있고 뭐 어디 방 있고 어디 방. 다 떨어져. 보통 드럼방은 따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드럼방은 따로 드럼방은 쓰고. 어쩔 수가 없고 어. 나머지는 뭐 어차피 라인으로 따니까. 그래도 째깍째깍 소리 들어가니까 다 각자 있는 게 낫지. 제일 좋죠. 잘못하면 보컬에 묻히니까. 뭐 소리가. 아니고 녹음하는 시간대를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보니까 같이는 안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스튜디오가 뭐 좋건 나쁜을 떠나서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시간이. 세션 분들은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차피 예. 그날 모여서 이제 다 그렇지, 여러 그렇지. 사람 거를 한 번에 하시니까. 그때는 각자 방에서 할 거. 방이 각자예요. 각자 들어가서 한번.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멋있게 작업해보면 좋은데 도떼기 시장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야 지금. 그거 하는 게 어딘데. 그러니까 곧 저도 이제 밥 한 번 먹자에 고기 하나 올라올 건데 집에 갇혀 있느라고 하질 못했네. 그 자가격리 제가 이제 끝나고 3월에 이제 첫 출근이거든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3월에 10 며칠 날 이제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 주에 처음 나와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그거 한 2주 쉬었다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기분이가 좋아?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뭐 등교하는 느낌 있잖아. 뭐 방학했다가. 방학했다가 반 바뀌고. 그렇죠. 새 학기 시작되는 느낌. 학교는 똑같은데. 마침 또 새 학기네. 그런 느낌이 막 이렇게 같이 씌어진 것 같아. 그래서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나라 대통령만 바뀌고.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하여튼 이제 예비 당선자냐 당선인이냐 뭐 이렇게 표현에 말이 많더라고요. 뭐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분을 하더라고. 당선인은 좀 이렇게 높임말이고 이 놈자자 써서 당선자로 하는 게 맞다. 투표인이라고 하지 않냐. 투표자 이렇게 자를 쓰잖아요. 그건 당선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난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방송할 때는 이제 뭐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당선자로 우리 대한민국 확인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이 저하고 다른 성향이 있는 거야. 이제 반이래. 양념반 후라이드 반 거의 그 수준이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반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욕해도 안 돼. 서로 입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종교 건드리는 것 같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요새 주변에서는 얘기 따로 없었어요? 뭐 그런 거보다도 뭐 요즘에 보면 뭐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고 다들 그렇지 그냥 회사니까 물론 이제 회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좀 곤란할 때가 있으니까. 비실비실하면 그저 파란색이지. 그렇죠. 그냥 비틀비틀하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민감한데. 되게 세련되게 얘기한 거죠. 아니 그래도 민감한 질문이잖아 그거. 뭐 그렇긴 한데 뭐 안 됐다고 해도 굳이 2번은 아닐 수 있잖아. 그래도 1번이 아닐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웬만한 거는 지금 이건 반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왜 내가 노동 지지하거나 뭐 우리 경영이 형 지지할 수도 있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주변 분위기는 어때요? 일하는 분들은 좀 팔았죠? 일하는 분들도 실제 노동자라고 봐야 되잖아. 달라요. 온도차가 좀 있어요. 또 거기 뭐 집안이 그러니까요. 돈 좀 있고 그러면 또 얘기가 그럼요. 다르지. 뭐 그거는 뭐 이해해야죠. 똑같은 직장인인데도 보면 종부세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건 또 다르죠.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야이 삐 이런 분들도 있었죠. 그럼 이익 투표지. 그렇죠. 그거는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발언 같은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그렇죠. 예.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도 계속 생각을 해왔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강남에 뭐 한 채씩 뭐가 있고 그런 분들도 그렇게 흔치 않을 텐데 참 이 이익을 위한 투표인데 참 재밌다. 그럼요. 어떻게 또 이렇게 그런 돈 있는 사람들 걱정이 많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또 뭐 부정부패죠. 아니 뭐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걸었으니까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정의감 때문에 다 찍으시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이익으로 투표하시는 분 수는 뭐 한 크게 잡아서 한 10% 쳐드리면 아주 넉넉할 것 같고 이래저래. 뭐 그냥 종부세 내는 모든 분이 투표하셨다고 봐도. 뭐. 그러니까 뭐 아니 그래도 한 10%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속하는 분이 진짜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한 10%뭐 많이 치면 15%도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찌 보면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요번 뭐 이렇게 신문에서나 이렇게 기사상에서 보면은 흔치는 않은데 가끔 이제 분석 기사를 왜 민주당은 패했나 뭐 그런 기사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사설로도 올라온 적 있어 그런 게. 그렇지. 그렇지. 뭐 사설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민주당이 패했나라고 하는 분석.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설들이 확실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전열을 재정비하시는구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이유는 뭔 놈의 이유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0.73인가 뭐 그래요. 0.8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1이 안 돼, 하여간. 그거를 우리가 뭐 반올림해서 0.8로도 잘 안 하는데 한 0. 정확한 게 뭐 있어. 수치가 0.7 몇인데 그거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한 짓이에요, 원래.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대로 이 게임의 승부를 매조지기가 이제 원체 이제 득표 많은 걸 이기는 걸로 해서 그렇지 이게 상세 사항 같은 게 있었으면 이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이긴 사람도 뭐 이겼다라고 이겼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진 사람도 졌다고 막 서로 막 자아비판하고 그러기가 물론 졌으니까 잘못한 건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긴 쪽도 왜 이거밖에 못 이겼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과 교체를 하자는 그런 열망 같은 여론 그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뭐 최근에 봐도 한 50대 40 뭐 이 정도의 느낌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붙어가지고 끝났단 말이지. 수치적으로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1%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45대 40 아니 50대 50이에요 그냥. 지금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끝나서
저는 되게 웃기게 생각했어요. 이런 걸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게 분석이 돼? 신문사 명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설에서 준엄한 심판 뭐 이렇게 쓰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엄한 심판을 이렇게 조금 내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기자 자격이 없는 거지. 그게 데스크잖아요, 사실. 사설은 데스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자가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서 전열을 재정비하시는구나 드디어. 아니 근데 그걸 준엄하다고 쓰셔서 준엄하게 작동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제가 방송 듣다가 참 재밌었는데 일본 보수 세력에서도 이번 한국 대선을 한 5%에서 10% 차이 이기는 걸로 봤더라고. 보수 쪽이.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일본도 그래서 되게 서두르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한국 내부 문제는 뭐 어차피 개입이 좀 어려운 거고 외교나 빨리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수치가 적어가지고 잘못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정권을 잡은 이제 윤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다 MB 때 인사들이 많거든요. 뭐 그 말이 많죠. 예.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일본 쪽 외교가 그때 우리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야 뭐 당시 대통령이 일본 출신이니까. 출신이란 얘기까지도 있었죠.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출생지가 일본이니까. 뭐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그렇긴 했는데 조금 일본에서는 기대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 해결한 것도 박근혜 정권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 정권 대 정권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때도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띄워가지고 여론을 이끌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거야, 하기가. 근데 이거를 그냥 정권 대 정권으로 처리하면 처리가 되니까 그런 사안들 정도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서두른다는 걸 보면 이제 제가 그 이제 자가격리 기간에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투표 차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 정권 이양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분은 또 그걸 썼더라고. 투표 수가 이 정도 차이 난 게 예전에 박정희, 윤보선 대통령 그 시절의 차이가 더 적었대 지금보다. 근데 이 양반아,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은 하면 또 안 되니까. 왜 하필 야 그때 인구 수가 지금하고 같냐? 지금하고 같아?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절이 같아? 0.7이면은 근현대사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최소 투표가 확실한 게 맞고요. 이렇게 나기 쉽지 않아요.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준석 씨도 그랬고 보수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대를 했어요, 진짜로. 5%에서 10% 많게는. 그러니까 한 7, 8% 정도는 생각한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저희도 어찌 보면은 그런 착각에 사는 건데, 주변 분들이 이제 파란색 지지자분이 많으니까, 우리는 역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게임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왜 이렇게 붙었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찍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가 좋다 그래서 뽑으셨을 텐데, 지금도 이제 나오지만 공약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지한 거는 지지한 건데 공약적인 것들을 다 대통령들은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나오신 분들은 다 공약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윤석열 씨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거가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 되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기사상에서 지금 벌써부터 나오지만 여가부 폐지. 그거 페이스북에 쓴 거거든요, 그거. 네, 그렇죠. 공약집에는 그런 한 줄 쓴 거죠. 한줄 공약, 신쿵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가부 폐지.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도 벌써 출렁출렁하죠. 여가부 폐지 쉽지가 않죠, 벌써 느낌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항은 인수위에서 2달 후에 나올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출렁출렁해. 그리고
그거 한다, 그게 공약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발언을 하신 걸 공약이라고 따지면 윤석열 그 당선자가 얘기한 게 그 뭐 지금 계속 나오지만 청와대에서 난 근무를 안 하겠다.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얘기하죠. 대통령.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뭐 보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거 할 수가 없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어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윤석열 당선자도 그 얘기를 했었다고. 난 광화문으로. 그리고 그게 또 서울의 소리에서 그 기자가 제보한 거가 또 공교롭게 또 그게 녹취된 게 또 틀어져가지고 김건희 씨하고 녹취한 거 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빈관 치우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건 어쩔 수 없는데 풍수랑 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으로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면 하는 건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못 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바꿨다는 분도 꽤 많잖아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의 삶하고 상관이 없잖아. 용산 쪽으로 청와대 본부가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삶에 좋은 건 없잖아요. 없죠. 그것도 지금 해결이 잘 쉽지가 않아요. 공약 중에.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서 또 말씀드린 거가 딱 두 가지 뭐 얘기를 해드린 거 중에 나온 게 그 강남 규제 풀어주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일단 하고 나중에 부작용 난 거는 뒤에서 터져서 맞을 거고. 그 시간 텀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규제 푸는 것도 이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또. 그래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강남만 푸는 거니까. 그러면 과연 집값이 잡힐지는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그 소상공인 100조 그 지원해주는 뭐 얘기 있었죠.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원체 뭐 얘기가 많았으니까. 뭐 50조 얘기했다, 100조 했다가. 윤석열 씨가 또 나중에는 그거 300만 원 그거 잘 쓰시고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 있었어. 있었죠. 그거 이제 아무래도 공약 중에는 그게 제일 앞단에 있고 좀 티가 나는 거니까 하려고 애는 쓸 텐데 100조 재원 마련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세요. 그거 100조라고 하는 게 이재명 씨도 100조를 얘기했고 윤석열 씨도 100조를 얘기한 게 있어요. 있었죠. 예, 근데 둘이 100조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윤석열 씨는 이제 뭐 국채 발행이나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풀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정 적자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디테일한 걸 국민들이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관심도 없으시고. 근데 공약을 실천하려면 이런 게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그게 뭐 많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 그러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일본, 미국 그런 데는 200%예요. 우리나라는 60% 조금 안 돼. 50 몇 프로예요. 50 몇 프로대인데 그 정도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도 전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재정 지원을 약하게 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그런 상태로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 수치적으로. 그랬더니 또 뭐 윤석열 씨가 일본이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서 그 정도의 적자를 안아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알고나 계시라고. 우리도 상식을 좀 쌓아놓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축통화국 예전에 달러로 이제 달러의 강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엔화나. 근데 요새 세계 추세가 달러나 엔화로 이렇게 그걸로만 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결제 방식이 다양해가지고 꼭 그거 기축통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국가 신용도를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국채를 얼마나 누가 사줄 거냐.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한국이 저희가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국가 신용도가 일본보다 높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일본도 200%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씨가 말한 거는 나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재정 확장 같은 걸 안 하고 재정 항목을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나 뭐 여성복지 뭐 그런 것들 예산 중에 좀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전환해서 사용을 하겠다. 쉽지 않아요. 100조가. 그럼 다른 데는 그럼 안 하냐? 활동 안 해? 그게 뭐 그때 성인지 예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돌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성인지 예산도요. 그게 다 무슨 성 관련된 게 아니에요. 말이 그렇죠. 성인지지. 이제 예산의 성격이 이제 어떤 거냐를 그냥 나누는 것 뿐이지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판을 어떻게 튕기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난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제일 티나는 것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해놓은 것들도 문제가 많다고요. 지금 용산 쪽만 해도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뭐 교통이랑 그런 거 정리 개념도 다 새로 잡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출근하게 그럼요. 되고 또 원래 이 청와대 주변은 아마 보니까 통신이 안 되겠더라고. 그 주변에서 그게 다 전파 차단하고 그런 왜냐면 청와대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랑 그런 게 있는데 용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용산 지역 주민들은 아마 뭐 개발하는 거나 청와대 주변도 개발하는 거 그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죠. 예, 거기도 예전에 저희 선배도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한옥 같은데 근데 그 뭐 건물 수리하고 그러면은 올리는 건 안 되고 아예 안 되죠. 수리만 해도 신고하고 수리해야 돼. 주변에. 그래서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이제 그 저격 문제가 있어서 왜냐면 광화문엔 이미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그 세종로청사 물론 뭐 그 주변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층 건물이 꽤 그렇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호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제 재개발이나 예를 들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수리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제 신고 사항이 되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도로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해야 거고. 되거든요. 가끔 보면 이제 동묘나 이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건데 가끔 보면 이제 그 신호등 통제를 할 때가 있어요. VIP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으면 그쪽에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지지하셨던 분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거를 하겠다고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냥 인기 투표 하듯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투표해도 되니까 뭐 자격이 없으니까 투표해. 뭐 어느 정도 알아야지 투표할 수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건지 뭐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불만족 뭐 그게 하여튼 뭐 여론조사는 참고 데이터니까 불만족이 데이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그 만족도가 어떻냐라는 걸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초기니까 여기 봐봐. 국정수행 잘할 것 같냐에 57.7% 나왔대. 리얼미터. 이명박 때 79.3, 박근혜 때 64.4, 문재인 때 74.8.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상대당에 투표한 거랑 봤을 때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지.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수치가 넘어가질 않는 거지. 아직까지 계속 그런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죠. 대선 결과 만족 불만족은 불만이 48.7, 만족이 42.3. 정당 지지도는 이제 여기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42.6. 그러니까 이게 0.7% 정도로 져버리니까 균형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아직 좀 그 선거 블루스, 뭐 대선 블루스, 그렇지.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계속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 조사를 해주셨더라고요. 민주당은 어쩌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나.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요새 기사 이렇게 씁니다. 내가 외웠다 이거 어느 일보인지 하도 기가 막혀서 웬만한 데는 못 쓰는데 조선일보나 쓸 줄 알았더니 한국일보가 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부동산 때문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청년층이나 서민층들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올라다 볼 수가 없잖아.
이제 자산의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문제는 문제예요. 부동산. 둘째가 내로남불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조국 정경심 사건이랑 드루킹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실제로 좀 우리한테 약간 그 어떤 검증의 질문 같은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야 너 김일성 개새끼 해봐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게 있었죠. 야 조국 정경심 어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뭐 저는 대 기자님하고도 할 때도 계속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선거는 선거고 이제 국정운영이니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을 한번 맡겨서 가면 그래도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조국 정경심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쓴 거니까 잘못했고 그 표창장은 일단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전 나온 것만 보니까 뭐 카더라는 난 잘 모르고 아예 그쪽 채널은 보지도 않으니까 검찰 쪽에서는 그 정경심 씨 PC로 시연을 했거든요. 거기에 포토샵이 없어가지고요 그림판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정경심 씨 이제 교수님이 뭐 얼마나 포토샵 레이어 작업을 잘하고 눕기를 잘 따는지 난 몰라. PNG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그림판으로 그래서 그 시연을 했는데 그 재판장에서 검찰에서 못했어요 시연. 완료가 안 된 게 팩트야. 그거 진짜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끝났어. 근데도 정경심 씨가 지금 표창장으로 4년을 구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4년이면 굉장히 센 거래. 그러니까 뭐 경제사범도 엄청나게 돈을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형량을 받는 게 민주주의나 사법 시스템이겠죠. 근데 사법 정의겠죠. 네. 근데 이제 표창장이 그럼 그렇게 중대한 벌이 되는 건가 우리한테 과연. 그리고 여기에서 판사님이 판결하실 때 얘기가 업무 방해죄거든요. 그러니까 대입 업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대입 업무 방해죄로 걸려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봉사활동의 표창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다 봉사활동 요새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을 해서 그 점수를 이렇게 채워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 같은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체력장. 그러니까 막 체력장으로 점수 차이 나서 떨어지게는 잘 안 만들잖아요. 그걸 뭐 웬만해가지고는 다 20점 만점 맞게 돼 있잖아. 뭐 대신 띄워주기도 하고 그랬죠. 뭐 대신 띄워줄 수도 있고 진짜로. 뭐 그런 대신 띄워주면 한 4년 사는 거죠. 진짜 지금 따지면 징역이지 징역. 대입 업무 방해죄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좀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추억이 있어요. 그냥 웃겨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던지기 잘하는 애는 좀 쉬고 있다가 한번 던져주고 좀 쉬고 또 던져주고 쉬고. 그런 것보다도 왜 그게 체력장이 그 당시에 보면 뭐 턱걸이부터 쭉 하는데 마지막이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잖아요. 근데 오래 달리기 전에 다 만점이 나오는데 만점 나오는 사람 많죠. 안 나오는 애들 때문에. 그렇지. 그거 안 나오는 애들은 주로 보면 오래 달리기도 못해요. 그래서 대신 띄워주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 20점 맞고 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뛰라 그러고. 옛날엔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맞췄는데 이 봉사 점수상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학력고사가 점수가 낮은데 표창장으로 학교 가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입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분개하시는 분들은 알잖아. 그리고 또 서울대가 그렇게 분개를 하신다는데 서울대생들은 더 잘 알잖아. 그게 봉사상에 지금 서울대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막 몰빵을 해가지고 나는 진짜 국영수도 시간도 포기하고 봉사를 했는데 이 정경심 조국 아빠 엄마 찬스 써가지고 딸이
이렇게 대학을 올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전수조사하면은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서울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서울대 봉사상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봉사상은 어떻게 받는 건지. 저는 좀 우리 스스로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거 잘못했지. 그래서 뭐 용서하자 그건 아닌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때의 그 어떤 대입의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놨으니까. 힘들게.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요새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괜히 어디 뭐 이렇게 화해마을 같은 데 전화하면은 거기서도 귀찮아 얘네 오면. 일에 방해되는데 부탁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유 한 번만 좀 우리 애 좀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말에 학원 일정 잠깐 빼가지고 다 바쁜데 거기 억지로 가서 있으면 그냥 얘기해도 돼. 이거 흔한 일이니까. 4시간 일해야 되면 아저씨가 1시간 반 하면 가라 그래요. 귀찮아서 점수 확인해 줄 테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뭘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거. 제가 지하철역에 저희 사평역에 저 학원 그쪽에 있을 때 사평역에 서 있는 것도 그거 엄마가 이제 알아봐 줘가지고 하더라고. 뭐 도서관도 알아보고 막 그런데 자리가 다 차서 못할 때가 있어. 티오가. 그러면 이제 그 사평역 전철역 앞에서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서 있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여기 무슨 뭐해? 그랬더니 봉사 그거 활동하는 거래 지금. 이게 무슨 봉사 활동이야? 그랬더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야 된대. 그래서 뭐 게임하면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이슈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마치 네가 양심이 있냐 없냐를 조국 정경심 어떻게 생각해? 이걸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얘기해서 또 정경심 씨나 조국 사모펀드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윤석열 당선자 장모님은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는 그냥 이제 뭐 당선자니까 이제 괜찮은 거야. 또 그거 안 되잖아. 조국 정경심이 또 안 되는 걸로 우리가 했잖아. 사회적 합의라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왜 해놔도 이렇게 자꾸 울리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드루킹도 이게 되게 희한한 사건이에요. 드루킹 사건도 이게 이제 사건 이제 결과만 이제 다들 보시면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진짜 이걸로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이거 투표 조작이거든요, 지금. 뭔가 여론 조작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거 중대범죄처럼 처리한 것 같은데 여기에 김경수 지사가 지금 증거를 제출하고 뭐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데이터적으로 제출을 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판결은 하여튼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냥 사법 시스템이라는 걸로 잘 판결이 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돼도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는 이걸 그냥 그대로 믿고 이제 너의 양심을 검사할 때 단어로 쓰면 되는 건가 이게. 저는 이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 좀 누가 개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드루킹 사건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어찌 보면은 해킹 같은 거니까 프로그램 해킹 같은 거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조국 정경심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표창장 그런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 관련된 거 다 아시잖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왜 이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싫으니까 때리는 건지 아니면 얘네를 때려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건지를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분이 잘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거는 더 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좀 왜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저렇게 할 거면 그리고 조국 정경심 씨 이때 사고 날 때도 그 조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 때렸잖아요.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 없는데 기소부터 먼저 때리고서 수사한 거거든. 이게 사상 유례 없는 거를 윤석열 씨가 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못 받아들이실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여러분들이 아주 바이블로 생각하는 게 성경이 있잖아. 성경. 성경에 보면 거기 막 창렬하고 막 사람들 욕하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서 얘기하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그땐 돌로 바로 즉사시켜 쳐 죽여. 오케이. 나 다 안다 지금 여기 돌아가는 거. 자, 누가 돌로 치는지 알겠어. 딱 그 얘기거든. 그럴 때 다 돌 내려놓잖아. 그거 딱 그 격인 것 같아.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나? 봉사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국영수도 포개가면서 막 행글라이더도 만들고 막 날려가지고 막 상도 받고 그래서 난 대학 갔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진짜. 정말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걸 예전에 그 최서원 씨죠, 이제 최순실 씨 예전 최순실 최서원 씨 딸 이대 입학한 거하고 같아요, 이게. 그거 완전히 짬짬이로 해가지고 금메달 아시안 게임 그거 한 거 가지고 대학 이대 들어간 거하고 이거하고 같냐고요. 여러분 금메달은 다 안 따. 우리 자녀가 금메달은 따지 않잖아. 그 특기생으로 들어간 자식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근데 봉사는 다 했잖아, 다. 기본빵으로 다 하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까웠고. 셋째는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이거를 제가 기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모습이거든요. 강성 지지층은 이쪽만 있냐? 저쪽도 있어. 다 안 좋다고 봐요, 저도. 강성 지지층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거부감이 생기니까. 근데 양진영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쪽은 있는데 왜 되고 이쪽은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0.7%로 분석을 하려니까 이게 안 먹히잖아, 지금. 그리고 억지 플레이. 그래서 대장동을 윤석열이라고 한 거가 억지라는 거야. 야, 김만배 노공이랑 다 나왔는데 그분이라 그러면 이재명이고 윤석열이라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냐? 얘기했잖아, 걔네가. 거기서 또 이재명이라고 한 녹취도 나왔어요, 또. 그래서 이재명 그놈이 그 XX 때문에 우리가 뭐 터널도 뚫어라, 뭐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골치 아팠다고. 머린 잘 썼어, 뭐 그러면서 한 녹취도 나중에 나왔어. 다 뭐 안 들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윤석열 당선자가 계획됐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쪽에서도 유추를 하잖아, 이재명이라고. 다 유추한 건데 무슨 억지 프레임이야, 이게. 그리고 다섯째가 민주당 자체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너무 웃겨. 민주당이 보수화돼서 선거에 진 거라면 진짜 보수는 왜 됐냐, 요번에. 걔네 진보냐, 요번에 된 애는?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보수화되면 안 돼? 한국일보에서 이런 거 썼어요. 어떠세요? 이런 분석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못 보셨겠지만 전 보고서 야, 정말 기가 막힌다. 이거 기사라. 이러니 기레기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는 기자분들 기사 쓰는 거 진짜 와, 이거 말이 되나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고 이게 내가 내 이름으로 영원히 남는 거잖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진짜 삶이 자신 있나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개인적으로 내야죠. 뭐.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